자, 시설의 초의 종료입니다. 자, 제1절 석방 보죠. 자, 석방 사유 봅니다. 자, 소장은 사면 받으면 이제 수용자를 석방하죠. 그 사면에는 특별 사면 있고 일반 사면 있죠. 어쨌든 사면을 받으면 석방됩니다. 두 번째는 형기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석방되죠. 자, 또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이 있으면 석방이 됩니다. 석방 누가 해요? 소장이 시키죠. 소장이 석방하는 겁니다. 장관이 하는 게 아니죠. 당직 간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도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직 간부나 이런 사람들은 소장이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석방의 주체는 소장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 조심하시고 기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자, 방금 읽었죠. 여기 사면, 형기 종료,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 다 읽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석방 시기를 가보면 여기 사면 나와 있죠. 사면은 언제 해요? 그 사면 관련된 서류가 시설에 도달한 후에 12시간 내에 하면 돼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끊고 12시간 동그라미. 됐나요? 다만 그 서류에서 날짜를 정하고 있다면 그 날짜에 하면 돼요. 형기 종료는 언제 해요? 형기 종료일에 하지 언제 해요? 그치? 이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출제가 잘 안 돼요. 너무나 쉬워서. 자, 사망을 볼게요. 자,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일 때는 이것도 이제 서류가 오겠죠. 그 서류가 왔습니다. 그럼 왔다면 서류가 도달한 후에 5시간 내에 하면 됩니다. 5시간 동그라미. 자,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면 돼요. 자, 그 외에도 나머지가 있죠. 자, 일단은 확실하게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항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항은 제가 지울게요. 아니.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밑줄었죠? 이렇게 밑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쳤고 여기 동그라미 친 거예요. 자, 1항에 그 외에도 뭐가 있어요? 가석방 있잖아요. 가석방. 가석방이나 형 집행 면제나 감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과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서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서류가 법무부로부터 오겠죠. 그렇지? 가석방 관련된 서류. 형 집행 면제는 뭐 검찰에서 오든지 뭐 하겠죠. 뭐 감형은 법원에서 오겠죠. 이런 것들 이런 서류가 와야 돼요. 와야지 그 서류가 도달한 다음에 12시간 내에 하면 된다. 는 점은 받으시고 그래서 1항과 3항 이런 거 비교 잘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혼동해서 내요. 기출 받으시고요. 숫자 꼭 기억하세요. 숫자 워낙 잘 나와요.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주세요. 석방 예정자는 우리 저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석방 전 3일 동그라미 3일 내에 별도 거실을 수용해서 장래에 관련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해요. 보통은 이제 그 출소자는 자기가 지내던 거실방에서 그냥 출소합니다. 출소하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치? 별도 거실방을 마련해서 뭐 장례 상담과 관련된 지도 이건 무의미하지. 뭐가 아쉬워서 그치? 뭐가 아쉬워서 특별 대접합니까? 보통은 그냥 자기가 있는 거실방에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은 이것을 재량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이다. 한다 하면 틀려요. 그런 점은 전부 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숫자 알아두세요. 3일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수용자에 대해서는 석방 열흘 전까지 자, 이건 열흘이네요. 숫자 많이 나오죠? 열흘 전까지 석방 후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사전조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무적. 할 수 있다 하면 틀리겠죠. 그리고 숫자 알아두시고
자, 석방 예정자 보호 조치입니다. 석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공단이죠, 공단. 공단 밑줄. 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성이 없다면 안 해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공단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보호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어요? 뭐 숙식 제공이라든지, 그치?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은 뒤에 따라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저 뒤에 나오는, 자, 적어보세요. 갱생보호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갱생보호. 자, 됐고요. 자, 일시수용입니다.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귀가하기가 약간 곤란해요. 그러다면 본인 신청입니다. 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이 있다면 일시적이나마 시설에 수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직권이 아니고 반드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형기가 만료되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큰일 나요. 안 나가면 누가 큰일 나냐면 교토 직원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형기 만료일이잖아요. 만료일이 아니고 형기가 끝나는 그 당의 날 0시가 되면 문을 따요. 문을 따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그 만료 하루입니다. 하루 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밤 9시가 되면 이제 취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이 오겠어요? 3시간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갖고 있던 소지품들 다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멀뚱멀뚱 있다가 뭐 잠이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게 되면 12시가 넘으면 이제 담당 교도관이 와요. 그래서 문을 따죠. 문을 따면 이제 자기가 갖고 왔던 것을 이제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거실방에 있는 그 편말을 뽑아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봐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공신데 오밤중이잖아, 그치? 한밤중인데 어떻게 가요? 가족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 가족 차에 타고 가면 되는데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특히 수도권이라면 좀 걱정이 덜한데 시골에 있는 교도소도 있잖아요. 깜깜하죠. 깜깜해요. 차도 안 지나다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치?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귀가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본인 신청에 따라서 그래요. 미리 그 전에 하룻밤 자고 나가겠다. 아침에 아침밥 먹고 나가겠다. 그러면 그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이나마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밥 먹고 나오면 돼요. 뭐 질병 같은 경우는 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픈데, 그쵸? 그때도 일시적이나마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권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출도 나오네요. 어떠한 경우라도 피석방자를 재수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직권으로, 임의적으로 다 틀렸죠. 본인 신청이지 가족 아닙니다. 자, 귀가여비 지급입니다. 자,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료가 없다면 장관이죠.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없다면, 그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없다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 여비, 의료를 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회수하는 게 원칙인데, 사유가 있다면 회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됐네요. 증명서 발급 읽어보시고 고유식별 정보 처리 읽어보시고 자, 수용 이력 등 통보인데요. 자, 1항 소장은 석방될 수용자의 재범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의 수용 이력 그리고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자, 보세요. 관할 경찰 간사, 그치? 그리고 자립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할 수가 있는데 끊고 다만 이 법인이나 개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경찰관서에게 통보할 때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의 X. 됐나요?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시행령 143조 요 수용기록 통보 나와 있는데 요것은 2020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출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읽어봐도 됩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뭐 시행령이고 이런 내용은 잘 안 나와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사망을 봅니다.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죠. 해당 수용자 사망했는데. 그래서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알려줄 때 사망 일시, 장소, 사유도 같이 알려줘야 되죠. 자, 인도입니다. 자, 인도가 출제가 좀 돼요. 자, 1항입니다.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해야 되겠죠. 그치? 유가족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줘야 되겠죠. 이게 원칙인데요. 끊으세요. 다만 사망에 따라서 사망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자연장을 하거나 집단 매장을 한 후에는 인도할 수가 없지. 일단 묻었는데. 그치? 자, 올라가 볼게요. 분명 사망했다면 즉시 알려줘야 한다 했잖아요. 그치?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이 유가족 등이 인도 청구를 안 해요. 인도 청구를 빨리 해야지. 즉시 알려줬기 때문에. 자, 시체는 금방 썩어요. 금방 부패가 되죠. 그래서 보통 3일 정도 있으면 빨리 이제 그 매장해야 되잖아요. 그치? 옆에 우리 주변에 친인척이나 뭐 아는 지인들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 보통 3일 일이 있으면 이제 시체가 이제 운반되잖아요. 그치? 화장터로 가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묘지에 안장이 되잖아요. 그 빨리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가족이 인도 청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에서는 이제 자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럼 자연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덤을 파가지고 갖다 줘요? 시체는 금방 이게 살이 녹아 내려가요.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자연장을 했거나 집단 매장을 했거나 그러면 일단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할 때는 인도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이 단서 조항처럼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2항 가죠. 자,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사람이 없다면 임시 매장하거나 그치? 하거나 화장한 후에 봉안해야 되겠죠. 일단 끊을게요. 자, 이 기간 내라 했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치? 임시 매장이지 매장. 요 임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죠. 제가 설명드렸잖아. 3일 내에 빨리 매장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뭐 골치 아프죠. 뭐 시신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금방 부패가 돼. 오장육부가 먼저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날 뿐더러 악취 문제도 심하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무조건 매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3일을 두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즉 요 3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장이 이제 먼저 매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화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경우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그래서 60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할 때는 화장한 후에 봉안하면 됩니다. 됐고 숫자를 알아두세요. 3일하고 60일 숫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임시매장은 3일, 화장은 60일. 사망, 소장은 시신을 임시내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에도 2년 동안 밑줄 그시고 2년이 지나도록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 청구자가 없다니까. 이제는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다음 방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시매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 후에 자연장을 한다든지 화장 봉안은 자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간이 2년짜리다. 1년 하면 틀려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3일, 60일, 2년. 자, 됐고 그 다음에 5항 갑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장관이 범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 이해가 잘 안 가대. 응? 화장, 인이나 시신 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소에서 준다고? 화장 비용을 주거나 인도 비용을 소에서 준다고? 왜 주지? 수용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소에서 주나? 그 사람들은 범죄자 아닌가? 그치?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나? 전 이 조문이 잘 이해가 안 되대.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쨌거나 뭐 제가 이해력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도 기출이 된 적이 있으니까요. 재량이다. 의무적. 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네요. 준다라고 돼 있네. 그래서 의무적이 아니라 재량으로 소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장관이 정하는 범주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줄 수가 있다. 자, 기출도 가보면 한다 하면 틀려요. 국가직 7급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시입니다. 자,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해야 되겠죠. 시신 검사를 줄여서 검시라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주체는 소장인 거죠. 자, 기록. 자, 의무관은 수용자가 질병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장의 병명, 병력, 그치? 어떤 병을 앓았는지 그 이력을 적어야 됩니다. 사인, 사망의 원인, 그리고 사망 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해야 되겠죠. 뭐 등등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장지 같은 경우에는 표지, 그치? 이런 걸 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 나와 있죠. 뭐 묘비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설내 처우를 다 봤어요. 다 봤고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적 처우라든지 사회 내 처우 그런 거 몇 가지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